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일은 아닌가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데도 이상하게 늘 빠듯하고 가끔은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때는 잘 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지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단순히 수입이 적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돈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은 경우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소비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지출이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돈 걱정 없이 잘 살기 위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6가지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생각에 비싼 옷을 사고 최신 전자기기를 사고 SNS에서 유행하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소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장을 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소비 패턴은 마치 달리는 러닝머신과 같습니다. 계속 뛰어야 하지만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소비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늘 다음 월급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길에 비싼 커피를 한 잔씩 사 마셨고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에서 맛집을 찾아다니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술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면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소비 내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동안 커피 값으로 지출한 금액이 거의 10만 원이 넘었고 외식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술자리 비용까지 더하니 그가 왜 돈이 부족했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소비가 아니라 습관적인 소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아무 생각 없이 지출한 돈들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더 많이 벌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소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삶을 갉아먹는 소비를 하나씩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최악의 소비 6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을 갉아먹는 소비 중 가장 흔하지만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소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때 혹은 기분이 나쁠 때 소비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울적할 때 새로운 옷을 사거나 달콤한 디저트를 사 먹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나에게 선물을 주자.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지출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소비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을 즐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백화점에 가서 새로운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동안 쇼핑에 쓴 돈이 자신의 월급의 절반 가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산 물건들 중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쇼핑을 했지만 그 쇼핑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감정적인 소비는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우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인 소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소비가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취미를 갖는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소비 전에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결제하지 말고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보다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여주기 위한 소비입니다. 이 소비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SNS를 보다 보면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비싼 가방을 사고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항상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고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소비를 하기 위해 매달 카드값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점점 빚이 쌓였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처음에는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감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부담만 커지게 됩니다. 결국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소비는 바로 미래를 저당 잡히는 소비입니다. 이 소비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을 점점 옥죄어 갑니다. 특히 신용카드 할부나 대출을 이용한 소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초년생으로 첫 직장을 얻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싶었던 비싼 가전제품과 명품 가방을 사고 싶었지만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돈을 벌면 갚으면 되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에서 일부를 갚는 것이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카드값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달에 결제한 금액을 다 갚기도 전에 새로운 할부가 추가되었고, 결국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저당 잡히는 소비는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나 대출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갚을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비를 할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지출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둘째, 가능하면 할부보다는 일시불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할부는 당장은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결국 꾸준히 우리의 소득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만약 부득이하게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꼭 상환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미래를 위한 건강한 소비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유행을 따라가는 소비입니다. 이 소비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아직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최신 기종으로 바꾸는 사람들, 패션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입지도 않는 옷을 계속 사들이는 사람들, 유행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무조건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소비들은 우리의 돈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꼭 따라 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벌만 샀지만 점점 더 자주 옷을 사게 되었고, 옷장을 열어보면 한두 번밖에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느라 돈을 쓰긴 했지만 정작 자신이 정말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유행을 따라가는 소비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신의 기준을 잃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에서 옵니다. 유행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고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소비는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 소비입니다. 이 소비는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이 정도는 내가 써도 돼 하며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거나 과하게 외식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해야 했고 야근까지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퇴근 후 온라인 쇼핑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 신발, 전자기기 등을 생각 없이 장바구니에 담았고 구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분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충격적인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미래의 돈을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보상 소비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시작하면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쇼핑이나 외식을 하면서 기분을 풀려 하다 보면 결국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상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즉시 소비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둔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의 활동을 통해 소비 없이도 기분을 전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비를 하기 전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가?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진 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가서 구매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보상 소비를 줄이고 더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소비입니다. 이 소비는 특히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소비 형태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옷을 새로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옷을 입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옷들을 계속 구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임에서 다른 친구들이 가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비싼 카페를 따라가며 자신도 모르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가 반복될수록 점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 보였던 소비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소비는 우리의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자존감까지도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남들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보다 자신에게 맞는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관계는 소비 수준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더 건강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을 갉아먹는 최악의 소비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충동적인 소비. 둘째, 허영심에서 비롯된 소비. 셋째, 미래를 저당 잡히는 소비. 넷째, 유행을 따라가는 소비. 다섯째,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 소비. 여섯째,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소비. 이제 여러분은 어떤 소비 습관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소비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건강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갉아먹는 6가지 소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소비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소비 습관을 기르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소비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쓸 때 단순히 이것이 필요할까? 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까? 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커피를 사 마시는데 매달 많은 돈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퇴근 후 한 잔. 처음에는 사소한 지출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계산해 보니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넘는 돈이 커피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모으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줄이고 그 돈을 매달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한두 달이 지나자 그가 얻은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소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소비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의 기준을 바꾸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비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비와 운동 관련 지출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개발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의나 책, 교육에 대한 지출을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돈을 써야 내 삶이 더 나아질까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 없이 소비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필요한 것부터 사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늘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은 월급을 받자마자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실천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쇼핑을 좋아했지만 매달 돈이 부족해지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자마자 필요한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한두 달이 지나자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돈을 쓸 때 이걸 사도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써도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출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생기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소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소비 내역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쓴 돈을 기록해보면 어디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바꿔보기 위해 매일 소비 내역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군것질을 하거나 그냥 기분이 좋아서 사는 물건들, 할인한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했던 소비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쉽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기록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소비와 행복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뿐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비싼 가방을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의 여행, 배움을 위한 강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투자 등이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를 통해 얻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비를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시나요? 물건을 살 때인가요?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낼 때인가요? 소비를 할 때마다 이 소비가 내 행복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소비 습관을 만들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소비의 기준을 바꾸기. 둘째,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셋째, 지출을 계획하기. 넷째, 소비를 기록하기. 다섯째, 소비와 행복의 관계를 이해하기. 이 원칙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소비 습관도 변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행복을 갉아먹는 6가지 소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르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소비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울적할 때 우리는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한 번쯤은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사고 싶어집니다. 이런 감정 소비는 잠깐 동안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결국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이 힘들 때마다 쇼핑을 했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고 예쁜 가방을 사는 순간, 순간적인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옷장은 점점 가득 차고 카드 명세서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해서 이 물건들을 샀을까? 아니면 단지 기분이 나아지길 바라며 소비했던 걸까? 그때부터 그녀는 소비하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까? 단순한 감정 해소를 위해 소비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녀의 소비 습관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비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소비가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 소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소비의 이유를 명확히 하기.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단순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운동화를 사고 싶다면 지금 신는 신발이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것이 갖고 싶은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필요한 소비인지 감정 소비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매를 미루기. 사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충동적으로 사고 싶었던 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 남성은 원하는 물건이 생겼을 때 항상 24시간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처음에 사고 싶었던 것들 중 절반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소비의 대안을 찾기. 기분이 울적할 때 쇼핑을 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과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온라인 쇼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 하루에 1시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점점 기분이 안정되면서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현금 사용하기. 카드는 너무 쉽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현금을 사용하면 실제로 돈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예산을 미리 정하고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챙겨 다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더 잘 인식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소유보다는 경험을 선택하기. 물건을 사는 것보다 좋은 경험을 쌓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더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남성은 예전에는 브랜드 가방이나 고급 옷을 사는 것에 큰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더 풍성해졌고 소비로 인한 후회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감정 소비에서 벗어나려면 소비의 이유를 명확히 하고 구매를 미루며 대안을 찾고 현금을 사용하며 소유보다는 경험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잘못된 소비 습관을 바로잡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행복을 갉아먹는 6가지 소비 습관과 그로 인해 삶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소비가 아니라 의식적인 소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감정에 휩쓸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이 아니라 시간을 소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우리는 돈을 잃는 것에는 민감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기 위해 몇 시간이나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루 8시간씩 한 달 내내 일해야 100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옷 한 벌, 가방 하나, 맛있는 음식 한 끼를 위해 몇 시간의 노동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이것을 사기 위해 나는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돈을 더 신중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충분함을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많은 명품을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늘 불만족스럽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더 가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충분함을 아는가에서 나옵니다. 소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돈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쉽게 놓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비싼 선물을 주는 것보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비싼 외식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더 따뜻합니다. 소비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넷째, 소비가 아닌 투자로 생각하기. 돈을 쓸 때마다 이것이 단순한 소비인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투자인지 생각해 보세요. 책을 사는 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투자입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하는 것도,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모두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앞으로는 돈을 쓸 때마다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소비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찾기. 우리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 실제로 돈은 행복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 꼭 돈이 많았던 순간이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 좋아하는 일을 하며 몰입했던 순간, 자연 속에서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이 더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나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만족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소비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면 삶이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